자,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현석쌤의 고급물리 현석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어지럽다는, 그리고 어렵다, 이거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이런 쓸데없는 숫자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진짜 복소수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그거 참 쓸모 있는 숫자다, 나중에 알게 된다 라는 말을 보통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잘 알려주지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복소수가 왜 쓸모 있는 숫자인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개념을 한번 좀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사실 조금 개념이 좀 애매한, 아니 조금 개념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복소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소수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일러 공식이란 건데요. 이 오일러 공식이란 걸 알기 위해서 또다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딱딱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다 하나하나 다 증명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는 물리를 하고 있고 물리 시간에선 이미 수학자들이 충분히 참이다라고 증명해 놓은 것들을 마음껏 가져다가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도 수학 전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게 있다라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과학 실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학 실험을 한 결과 x마다 y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어요. 뭐 다양할 수가 있겠죠. 용수철 늘어난 길이마다 뭐 용수철에 걸리는 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측정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점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요때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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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더라. 자, 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이 실험 결과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y는 ax꼴로 주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사전에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실험을 아마 했을 거야. 그런데 막상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삐뚤삐뚤 나오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죠.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이걸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걸로 실험 보고서 작성하자니 뭔가 영 아닌 것 같아. 자, 이때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필살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버리죠. 농담 아니죠? 진짜로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아닌 척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면요, 실제 이 안에 그래프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찍은 이 데이터들의 실제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막 꼬불꼬불하게 주어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꼬불꼬불함을 다 뭘로 하나로 퉁쳐버린 거예요. y는 ax다, 뭐 정확히 말하면 ax 플러스 b다, 뭐 이런 형태의 일차 함수로 그냥 퉁쳐버린 거죠. 어떻게? 이게 두껍게 칠함으로써.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묘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그렇게 썼다는 걸 지금 혼내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혼나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렇게 복잡했던 함수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y 콜 ax 플러스 b 이런 1차 함수 형태로 여러분들이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 자, y 콜 fx라고 하는 실제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실제 함수를 뭐라고 한 거예요? a0라는 어떤 숫자 더하기 a1 x다, 이렇게 지금 묘사한 거잖아. 자,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묘사되어 있긴 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왕 묘사를 할 거라면 좀 묘사를 정밀하게 하면 어떨까요? 묘사를 정말 끝장나게 정밀하게 하면 어떠냐라는 질문이야. 자, 그래서 그 묘사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거 보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사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곡률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이참수를 하나 더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꽤 근접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함수, 2차 항을 하나 더 더합니다. 이러면 묘사가 조금 더 정밀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힌트가 생겼죠?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AN승, XN승. 이렇게 이미 N차승까지 계속해서 무한히 더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상당히 묘사가 점점 정밀해진다라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우리는 가져다 쓸 거예요. 자, 그래서 y fx라는 어떤 실제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항을 무한히 더해 나가면은 원래 함수와 매우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수학적인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급수전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급수전개를 하는 함수를 우리가 왜 배우냐면요. 이제부터 sin x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sin x도 똑같죠.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xn승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무한히 더해 나간 함수가 sin x랑 똑같다면 상당히 재밌겠죠. 왜? sin x는 원래 이렇게 일반적인 그 제곱형 xn승이 더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에 따르면 이런 개판인 모양도 이런 매우 이상한 모양을 가진 sin x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일단 해봅시다. 그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a0, a1, a2, a3 뭐 땡땡땡 해서 an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알아낼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변 잘 봐요. 이 두 개식이 진짜 진정으로 동일하다면 한쪽의 값에 이 각각 양변에 똑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같아야겠죠. 자, 그 대입하기 좋은 값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x에 0을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sin 0이니까 0이죠. a0 a1x, a1 0, a2 0의 제곱 땡땡땡 다 들어가니까 다 뒤양 전부 다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a0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a0가 0인 걸 알았는데 아직 a1, a2 이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이 식을 한번 미분해 보자고요. 자, 이 식을 미분하면 코사인 x는 상수항 날아가고 a1 더하기 2a2 x 더하기 3a3 x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x n-1승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a1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a1 구하는 방법 또다시 x에 0을 대입해 보자는 거죠. 그럼 코사인 0이니까 얼마예요? 이 1은 a1 그 다음 x제곱항 다 0 대입되니까 날아가 버리죠. 따라서 a1 얼마다? 1입니다. 자, 이제 a2 알아내는 방법도 알 것 같습니다. a2 알아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양변을 일단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는 2a2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a3 x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곱하기 n-1 an x n-2승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또다시 x에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0은 2a2 따라서 a2는 얼마? 0. 자, a3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또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 한 번 더 미분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x는 3 곱하기 2 곱하기 a3 더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a4 x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1 n-2 a n x에 n 빼기 3승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x에 0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코사인 0은 1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는 거죠 사실. a3 따라서 a3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이잖아.
잠깐만, 3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곱해 나갔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이제 이식 한 번 더 미분해봐요. 그랬더니 플러스 사인 x로 다시 돌아오네요. 플러스 사인 x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a4 더하기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a5 x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n-1, n-2, n-3 a의 n승 x의 n 빼기 4승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x에 0 대입해 봅시다. x에 0을 대입했더니 뭐 당연히 0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a5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이제 이렇게 일일이 안 풀어도 알 것 같아. 그 다음 a5 나오면 결국 얘네잖아. 그리고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자, 양변 미분한 거 한번 바로 해볼까요? 코사인 x는 5, 4, 3, 2, 1 a5 플러스 뭔가가 있다. 펑션 오브 x가. 그렇죠? 자, 그리고 펑션 오브 x는 x에 0 대입해서 얼마? 전부 다 0이 나오겠죠? 따라서 1은 5팩토리얼 a5고 따라서 a5는 얼마다? 5팩토리얼분의 1이다. 자,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sin 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급수전개하면 어떻게 나와요? a0가 0입니다. a1은 1이에요. 자,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온 걸까? 1팩토리얼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a2 x제곱항 날아갈 것이고 그 다음 빼기 3팩토리얼분의 1 x3승 더하기 5팩토리얼분의 1 x5승 빼기 그 다음 항 예상 7팩토리얼분의 1 x7승 플러스 9팩토리얼분의 1 x9승 빼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홀수 분모로 팩토리얼이 이 개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sin 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급수전개해서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in x를 그리기 어렵다면 우리가 좀 그나마 계산이 편한 이런 x의 n제곱 형태의 함수들을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함으로써 sin x라고 하는 꽤 어려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까지 됐다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해보세요. 코사인 x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코사인 x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코사인 x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풀어봤다라는 가정을 하고 바로 그 결과를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빼기 2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더하기 4팩토리얼 분의 1 x4승 빼기 6팩토리얼 분의 1 x6승 플러스 8팩토리얼 분의 1 x8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코사인 x도 다 해보셨다면 이번엔 지수 함수도 해보세요. 익스포텐셜 x 함수. 자, 이 익스포텐셜 이 자연상수 2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2.718 식으로 알려져 있는 자연상수죠. 자, 익스포텐셜 x라고 하는 함수도 상당히 여기서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 익스포텐셜 x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여전히 똑같은 익스포텐셜 x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 앞에서 이 작업이 쉬웠던 이유가 뭐예요? 사인 x를 미분해도 코사인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결국에 사인과 코사인 사이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이 쉬웠잖아. 익스포텐셜 x도 비슷합니다. 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시정지하고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결과를 쓸게요. 이 결과를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더하기 x 더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더하기
그 다음 3팩토리얼 분의 1 x 3승 더하기 4팩토리얼 분의 1 x 4승 더하기 5팩토리얼 분의 1 x 5승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했다면 이 결론 한번 봐봐. 참 예쁘게 만들었어 우리가. 근데 잘 봐. 사인 x는 이렇게 홀수 차수항들이 들어가고 코사인 x는 이렇게 짝수 차수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익스포텐셜 x도 보면 알겠지만 1팩토리얼 분의 1,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분의 1, 4팩토리얼 분의 1, 5팩토리얼 분의 1 쭉쭉쭉 들어가 있어서 사인 x와 코사인 x가 다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단 차이점이 있다면 위의 녀석들은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지만 이 녀석들은 부호가 전부 다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하나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둔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이제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해둔 결과는 잠시 어디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또 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와, 복소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서론이 좀 길었죠? 하지만 이 서론이 길었던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은 복소수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소수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고요. 진짜 컴플렉스합니다. 자, x제곱이 4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x는 2 혹은 마이너스 2 그렇죠. 2를 제곱해도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4가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정식은 많이 풀어봤어요. 그런데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어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수책에서는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2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학자들은 기본 넘버, 기본 유닛을 좋아하기 때문에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런 식을 하나 만들고요. 요거의 해답은, 이 방정식의 해답은 i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i의 정체가 뭐 어떤 숫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우리가 앞으로 i라고 하자. 그러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식 자체가 i의 정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i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플러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들의 어떤 조합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i제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숫자 체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수체계의 범주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건 새로운 수체계라는 거야. 쌤,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쓰냐고요? 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수체계를 써야 되냐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쌤이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실수는 사용합니까? 실수, 리얼 넘버 있잖아. 1, 2, 3, 3.141592 이런 것들, 루트 2, 루트 3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으면 꽤 당황스러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 잘 생각해 보고 대답을 해봤더니 우리 항상 일상 속에서 수학 시간뿐만 아니고 수학 시간에도 i 쓰잖아. 수학 시간에 쓴다는 답이 안 됩니다. 왜? 수학 시간에 i도 쓰거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로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결제할 때, 어디 마트 가서 사과 하나 사가지고 결제할 때, 복소수 단위 돈을 주고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의 경험의 레벨을 가지고 실수를 사용해야 된다, 리얼 넘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 주장한다면 쌤은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는 이 허수도 있잖아. 사용이 잘만 되면은 전혀 문제 없겠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실수 리얼 넘버와 이 복소수 이 컴플렉스 넘버 사이에서
유용성을 갖게 하는 건 결국엔 활용처다. 어떻게 사용되는가다 라고 한다면 이 복소수도 실수랑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체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봅시다. 여러분들은 실수가 이 리얼 넘버가 실존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맨날 쓰니까. 자, 그러면 쌤이 이제 말 한마디로 해볼게요. 숫자 3 잡아와. 숫자 7 잡아와. 쌤은 숫자 11이 참 좋더라. 숫자 11 하나 한라산 가서 채집해 올래? 어때? 채집이 가능해요? 잡아올 수 있어요? 이거 잡아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저기 37억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못 잡아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 잡아오니까 쌤이 이런 공허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못 잡아와요. 자, 이 수라고 하는 게 실존하는 거야? 실존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이 수체계는 뭐야? 하나의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그 사고의 결과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 월드 속에서 적용하기가 참 좋더라. 사과가 2개가 놓여있다는 개념은 숫자 2를 도입하면 상당히 개념이 도입이 편리해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수가, 이 리얼 넘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도입된 수체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복소수도 편리하다면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말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복소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반발심을 갖는 이유는 그저 딱 하나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바꿔 말하면 이 복소수의 사용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시화되어 가면은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왜 유용한데, 왜 쓸모가 있는데. 자, 그 쓸모가 있는 거는 앞으로 물리 시간에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일단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여줘야겠죠. 자, 보여주려면 일단 복소수를 갖고 노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요,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예를 들어서 복소수가 i라고 하는 게 있다면 복소수 i는 이렇게 실수랑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 더해졌다고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연산 결과를 만들진 않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어떤 복소수 z야. 그래서 우리 z라고 하는 임의의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의 결합으로 나타냅니다. a 플러스 ib. 그래서 a가 뭐야? 리얼 z, z의 실수부. 그리고 이 b가 뭐야? 이미지네이션 z, z의 허수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 a 플러스 ib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복소수에서 물리적으로 쓸모가 있는 부분은 실수부 하나 혹은 허수부 하나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복소수 자체가 우리한테 계측되는 일은 없어. 그럼 쓸데없네요. 하지만 복소수를 도입했을 때 실수부나 허수부 중 하나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계측되는 값일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소수를 사용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아까 익스포텐셜 x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죠?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x 3승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자, 근데 아까 이거랑 sin x랑 cos x식을 한번 보고 있었더니 여기에 sin x랑 cos x가 다 있는 것 같아. 잘 봐. x랑 3팩토리얼, 그 다음 5팩토리얼, 7팩토리얼 이건 sin x에 해당할 거고, cos x에 해당하는 건 1, 2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 다음 있을 6팩토리얼에 해당하죠. 단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sin x와 cos x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데 여기선 전부 다 플러스밖에 없다야.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이 익스포텐셜 x를 sin x와 cosine x로 표현할 수 없을까? 자, 그래서 잘 고민해 봤더니 결국은 부호가 문제죠. 여기 자, sin x 봐봐. 여기 플러스 x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 자, 마이너스가 나오게 한번 다시 해봅시다. x에다가요, 이런 숫자를 하나 도입해봐. i 세타 이렇게. 순허수
I 세타를 딱 가져다가 여기 x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익스포텐셜 I 세타는 1 더하기 I 세타 더하기, 자 x제곱에 i제곱이 들어갈 테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 세타 제곱, 그 다음 x 3승에다가 i 세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i가 두 번 곱해져서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세타의 3승 i,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 세타 4승,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 세타 5승의 i.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어져 나갈 거란 거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보시면 익스포텐셜 i 세타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 세타 제곱 4 팩토리얼 분의 세타 4승과 같은 실수 부분과, 그리고 i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의 i, 5 팩토리얼 분의 세타 5승의 i, 이렇게 허수부로 교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 부분만 일단 볼게요. 이 실수 부분, 이 리얼한 실수 부분만 본다면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세타 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세타 4승, 그 다음 빼기 6 팩토리얼 분의 세타 6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즉 이게 뭐야? 실수부가 코사인 세타에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허수부에서도 i만 한번 떼놓고 봅시다. 그럼 세타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세타 5승,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지금 사인 세타죠. 따라서 결론이 나옵니다. 익스포텐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은 오일러가 만들었어요. 오일러. 자, 그래서 이 식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익스포텐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다. 자, 근데 뭐 이게 왜 아름다운데요? 자, 잘 봐. 계속 봐봐. 어떤 복소수가 있어. 자, 어떤 복소수 z는 a 플러스 ib가 있단 말이야. 이 복소수를 우리가 복소 평면에 한번 표현해 보자고. 보통 우리가 x축과 y축을 잡으면 x축, y축 둘 다 실수축 혹은 뭐 실제 공간을 표현했다면, 이번 이렇게 보자. x축은요 리얼 실수부, y축은 이미지네이션 허수부를 표현해 보자고. 그러면 이 복소 평면에서 z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표현돼? 어떻게 표현되겠냐? 여기 a 값, 실수부에서 a, 그리고 허수부에서 b, 이런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 복소수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복소수의 크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로 볼 수 있겠죠. 이 거리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a고 b니까 복소수의 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잘 봐. 익스포텐셜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며. 그러면 익스포텐셜 i 세타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복소수 z라고 한번 나봅시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실수부. 사인 세타가 뭐예요? 허수부. 잘 봐. 이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실수부는 코사인 세타, 허수부는 사인 세타. 단 이 크기가 얼마면? 1이면. 그래서 이 익스포텐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건 다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복소 평면에서 크기가 1인 복소수가 있어. 크기가 1이야.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면 되겠죠? 1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값이 얼마다? 코사인 세타. 이 값이 얼마다? 사인 세타다. 그래서 z는 익스포텐셜 i 세타라고 하나로 쓰는 것만으로도 복수수가 코사인 세타와 i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요. 자, 봐. 만약에 이 세타를 우리가 지금 어떤 한 고정된 상수 각도로 보고 있는데, 이 세타를요 시간마다, 시간 간격마다 일정하게 한번 증가시켜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익스포텐셜 i 뭐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값수 오메가만큼 각도가 팍팍팍팍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럼 이 복소수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회전하겠네요. 세타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익스포텐셜 I 세타라고 하는 표현형은 이 뭐를 나타내? 익스포텐셜 I 오메가 t라고 하는 건 복소 평면에서 회전을 표현합니다. 회전. 즉, 이 복소수를 다루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매우 쉽게 기술할 수 있냐면 진동, 회전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매우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진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파동을 표현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익스포텐셜 I 세타를 배운다, 이 복소수를 배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소재인 진동, 회전, 파동을 상당히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공이 이렇게 누가 공에다가 끈을 매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공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축과 이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준다면 반지름 r이 되겠죠? 줄의 길이가 반지름 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r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r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r 사인 세타 y라고 하는 벡터로 구성되잖아. 근데 이 r 벡터를 그냥 r 익스포텐셜 I r 벡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r을 r 익스포텐셜 I 세타로만 표현해도 이 공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x부와 허수부, 저기 x축과 y축으로 나눴지만 이번에는 x축과 y축 대신에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허수축으로 이 y가 지금 허수축으로 여기서 표현된 거잖아요. 허수라고 하는 그 I 자체의 의미를 갖지 마세요. 단순히 수의 체계를 하나 더 차원을 더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복수수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더 좋은 거 하나 말해줄게. 여러분들 아마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가지고 결합했을 때 그 공식 외우느라 골치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이제 그 공식 외우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냥 그때 갖다 쓰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익스포텐셜 I 알파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I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동시에 익스포텐셜 I 베타는요, 코사인 베타 더하기 I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익스포텐셜 I 알파랑 익스포텐셜 I 베타를 곱하면 두 개 지수니까 어떻게 돼요? 익스포텐셜 I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씩을 곱했으니까 한번 곱해봅시다.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곱해질 것이고, 그 다음 실수부부터 봅시다. I 사인 알파 I 사인 베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번 허수부 묶어봅시다. I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I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곱해지겠죠. 그 결과 I로 묶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그다음 뭐예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잠깐만, 익스포텐셜 I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 자체 하나의 각도라고 한다면 이거 뭐랑 같아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I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이 두 개씩이 같다며. 재밌는 사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요 식에 따르면 허수부랑 허수부가 같을 테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부터 쓰는 게 맞나요? 사인 알파 플러스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쓸 수가 있다.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식을 그냥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증명 끝났으니까 이거에서 몇 가지 한 번씩 더 유도해 봅시다.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코사인 이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우리가 아는 식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 혹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사인 제곱 알파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뭐 이런 형태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공식이 뭐 요거죠. 사인 제곱 알파를 이렇게 제곱형의 함수를 어떻게 쪼갠다? 2분의 1로 쪼개고 1 빼기 코사인 2알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적당한 수준에서 유도해버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 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5로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두 개 더해 봅시다. 두 개 더하면 무슨 일이 생겨? 마이너스 사인 알파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서로 날아갈 테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럼 빼기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두 개 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식은 참고로 요 식의 형태보다 아마 이렇게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사인 x랑 사인 y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게? 자, 어떻게 하면 돼요? x를 알파 플러스 베타, y를 알파 빼기 베타로 두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파를 어떻게 구해? 두 개를 더하고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는 2분의 x 플러스 y, 베타는요? 빼주고 나눠주면 되죠? 2분의 x 빼기 y. 그래서 이 식은 보통 이렇게 쓰여요. 2 사인 알파 잠깐, 사인 알파가 아니죠. 코사인으로 해봅시다.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y는 어떻게 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니까 2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y 코사인 2분의 x 빼기 y.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보통 식을 많이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잡한 사인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의 이 결합에 대한 법칙들을 쌤은 도무지 다 못 외우겠습니다. 쌤은 다 외우지 못해요. 쌤은 기본적으로 요 식에서 이것까지 유도해 놓고, 이건 많이 쓰다 보면 외워지는데 그것도 또 안 쓰다 보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보통 유도를 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 유도를 합니다. 유도하고 필요한 공식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 보세요. 복소수를 아니까 몇 줄 만에 이러한 규칙들이 착착착 유도가 되죠. 상당히 편리하죠. 편리하다? 복소수가 충분히 편리하면 여러분은 복소수를 인정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 복소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소수도 실수만큼이나 실제적인 숫자고, 실수도 복소수만큼이나 그저 가상적인 수체계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칠게요. 바이바이.